안녕하십니까. 기아에서 신사업기획실을 맡고 있는 강주엽입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PBB가 포함된 플래닛 전략을 수립하고 지금 6년 정도 지났는데, PBB 사업 소개를 제가 22년부터 되게 여러 차례 다양한 공간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6월 10일 날 국내 기준으로 계약이 시작됐고요. 여태까지는 기아가 이런 사업을 준비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자리라 좀 되게 떨리기도 하고, 아마 광고를 통해서 보셨던 분도 계실 것 같고, 오늘은 좀 색다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저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 기아의 PBB 사업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2024년 CES 발표장의 모습인데, PBB의 정의는 원래 Purpose Built Vehicle이라고 롤랜드버거라는 컨설팅 회사가 목적 기반형 차량이라고 정의를 했고,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서 CES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기아가 PBB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 사장님께서 어느 자리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여태까지 특히 비즈니스 목적으로 차량을 쓰는 사용 고객분들은 재원이 가장 비슷한 차를 하나 사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봉고나 포터, 스타리아, 레이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차를 사서 소위 말하는 특장 업체를 통해서 천막을 씌우기도 하고 선반을 넣기도 하고 일부 뒤에 샤시를 깎아가지고 뭘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는 쓰는데, 사실 품질에도 문제가 있고 이 서비스도 안 되고 사실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저희 기아의 고객 중심 경영의 기치하에 PBB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카니발 하이리무진이라는 모델을 잘 팔고 있는데, 초기에는 카니발이 공장에서 나오면 시트가 가죽 시트라서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를 특장 업체인 캐시모터에서 그걸 다 탈거합니다. 그 다음에 리무진용 시트를 넣고 막 그러는데, 이 특장이나 개조 과정이 사실은 엄청나게 자원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사실은 불용 자원들도 많고 환경을 훼손하고, 그 부담이 그대로 고객한테 전개된다는 포인트를 저희가 좀 발견을 하고, 기아가 한번 이 고객이 원하는 차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 플랫폼 비욘드 비클의 요소는 지금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기존의 B2C의 커넥티비티나 차량 제어에 특화된 기술들을 좀 사업자용으로 특화시키고, 현대차 그룹이 되게 다양한 미래 사업을 많이 합니다. 로보틱스도 하고 AAM이라는 미래 항공 모빌리티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이 기아 PBB가 그런 미래 기술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혁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기치를 걸고 저희가 작년에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 플랫폼의 기준이 차기 때문에 작년도 CEO 인베스터 데이 때 사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인데, 올해 7월 15일 날 조금 약간 미뤄지긴 했는데 양산이 될 PB5라는 차를 올해 출시할 거고요. PB7이라는 좀 더 큰 차를 27년에, 그리고 PB9까지 29년에 저희가 풀 라인업으로 구축을 해서 30년에는 약 한 25만 대 정도를 저희가 글로벌리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 사례를 뒤에 설명을 3개를 드리겠지만, 자, 이게 포드가 정립한 자동차 회사의 공식은 명확하죠. 대량 생산으로 싸게 만들어서 많이 보급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공장 캐파가 30맨다라는 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면서 어떻게 돈을 벌까? 3가지의 혁신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상품입니다. 저희 차가 지금 연구소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차가 하나인데 높이도 2개고 길이도 2개고 문짝도 다 다르고 테일게이트 방식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차는 하나인데 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 가장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는 차는 없을 텐데 아마 PB7이 나오면 그 기록을 깰 것 같고요. 자, 근데 저희가 자동차가 요새는 AI로 뭔가 예상도도 그리고 일부 연구원들이 테스트하는 차를 찍어가지고 외부에 커뮤니티에 배포도 하고 이러는데, 사 내에서도 자동차 디자인은 엄격하게 보완 사항입니다. 저 25년에 이 차가 올해 출시되는데요, 저희가 22년에 결정되지도 않은 차량 모델을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저 PB5를 살만한 고객들을 22년에 연구소에 초대해서 다 보여줬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어떤 부분들이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 지금 나온 패신저 밴은
SUV처럼 2, 3형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요. 그 모델은 초기에 개발 계획이 없었습니다. 리프트업 테일게이트로 열리는 방식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시트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주고 SUV처럼 그 테일게이트를 만들어주면 난 사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계획도 없는. 그리고 물류에서 사실 전진 후진하다 많이 이제 범퍼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범퍼가 저희는 원피스로 돼 있었는데 야 범퍼를 3피스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그 부분만 갈 수 있잖아. 훨씬 내가 비용이 세이브 될 것 같은데 범퍼도 3피스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베리에이션이 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처음에 연구소가 개발 계획이 없었던 효율성 때문에 절감했던 여러 가지의 최적화된 개발을 다 바꿨어요. 3년 동안 엄청 연구소를 괴롭혔고 그 근거는 고객들의 목소리였고 그걸 이례적으로 저도 그 전까지는 차량의 디자인을 볼 수 없는 내부인들 볼 수 없는 디자인을 3년 전부터 고객들한테 보여주면서 차량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런 개발 프로세스에 혁신이 있었고요. 저희 이제 현대차그룹 홈페이지에 가면 플렉서블 바디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eGMP.S라고 하는 플랫폼 기반으로 그런 베리에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걸 근데 기존 공장에다 넣으면은 생산성이 무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차그룹이 국내에 공장을 진 적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화성에 이버 플랜트라는 공장을 지었고요. 그 전에 대통령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기공식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왜? 한국의 자동차 공장을 만든 적이 최근에 없었으니까. 화성 이버 플랜트를 만들어서 컨베이어 벨트로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옵션을 소화하기 위한 셀 방식의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저희가 기본 베리에이션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본고의 탑차들 혹은 이제 이후에 설명드릴 라이트 캠핑카 여러 가지 컨버전 모델 저희가 현재 6개, 9개까지 개발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차를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면 사인오프된 차가 그대로 근처에 있는 인접해 있는 화성의 컨버전 센터로 이동합니다. 기존에는 내가 차를 구입해서 물류를 통해서 차를 받고 내가 특정 업체에 가서 개조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저희는 개조를 공장 옆에서 바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입주시키는 컨버전 개발사, 컨버전 생산 파트너, 그리고 컨버전 물류사가 그대로 시미니스하게 치장장까지 컨버전 차를 저희가 바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는 지금 아마 커넥티비티 기능을 아마 많이 쓰고 계실 텐데 대부분 B2C에 특화된 기능입니다. 근데 B2B에 특화된 기능이 여태까지 현대차그룹에서 안 만들어줬어요. 왜? B2B로 차량을 관리하려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동글이라는 걸 달아서 플릿 업체들이 그걸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동글 없이도 차량의 커넥티비티의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는 B2B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아마 플레어스 데이라는 걸 통해서 아마 현대차그룹의 미래 커넥티비티, 자율주행의 미래를 엿보신 분이 계실 텐데 거기 들어가는 앱마켓을 B2B향으로 저희 차에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세 가지 사례를 설명드려야 되는 시간이 많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첫 번째는 웨이브, 휠체어 액세스 모델인 비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약자가 우리나라의 23년 기준 30%라고 하더라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분, 그리고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임산부 다 포함하면 교통약자가 이미 많고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출산율과 인구 소멸 등 때문에 더 많아질 텐데 이런 휠체어가 들어가는 차가 전 세계에 자동차 회사가 만든 적이 없었어요. 다 자동차 회사가 만든 차를 가져다가 뒤에를 무리하게 뜯어내서 리어 엔트리로 올라갈 수 있는 차들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콜택시로 노란색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뒤를 억지로 꺾어서 장애인 콜택시로 보급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퓨처 오브 더 카 서밋이라는 영국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보내드린 건데 자, 저희 사업분들이 여기 타봤습니다. 캐디나 기존 차가 타는 과정 매연을 마시면서 리어 엔트리로 짐짝처럼 틀려가서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고속주행 시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아마 휠체어를 안 타신 분들이 차를 타신 분이 없으실 텐데 사실은 아주 안 좋은 경험이에요. 탈 때부터 그 안에 있을 때까지. 자, 저희는 일단 전기차니까 매연을 맡을 필요가 없고요. 사이드 엔트리로 진입해서 뒤에 있는 3열에 있는 보호자랑 같이 앉습니다. 이런 교통약자라는 실제로는 고객들한테 전혀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지 못했던 솔루션을 저희는 이 PB5 웨이브 모델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이 모델을 가지고
일반인들도 탈 수 있고 장애인 휠체어 탄 분들 탈 수 있는 유니버설 택시를 도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협업해주고 계시고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장애인 전용 리스사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서울 모빌리티 쇼에 나왔던 LG의 슈필라움이라는 모델입니다. 뭐 1인 사업자 중에서 뭐 물류가 아닌 이상 사실은 오피스 공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일부 뭐 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창고용으로도 쓸 수 있고 이제 오피스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뭐 공유 오피스를 쓰거나 개인적으로 쓰거나 하시죠. 근데 보시면 아마도 이 LG에서 그렸던 모델은 약간 뭐 팝업 스토어로 의류나 잡화를 팔고 이 안에가 보이질 않는데 뭐 스마트 미러나 이 스타일러 같은 게 있어서 옷들을 딱 세팅해 놓고 예를 들면 내가 팝업 스토어로 가는 한 30분 정도의 여정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팝업에 딱 스토어에서 전시를 하고 또 사무 공간으로 쓸 수 있고 뭐 이런 사실 1인 사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컨셉의 이런 그 사업자용 차량을 좀 기획을 해봤고요. 이건 컨셉카입니다. 근데 아마도 저희 PB5의 카고밴이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대 후반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카고밴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뒤에 공간이 되게 광활합니다. 그래서 뭐 뒷공간을 많은 분들이 되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켄더입니다. 이게 작년에 세마쇼라는 부분하고 올해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나와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물론 양산을 할 모델은 아닙니다. 그 컨셉카이긴 한데 이게 EB9 위켄더와 저희 PB5 위켄더가 이렇게 막 이 아웃도어를 누비는 유튜브가 보시면 되게 인상적이실 텐데 사실 캠핑카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말고 딴 데도 많은데 캠핑카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캠핑카는 캠핑을 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캠핑카를 팔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캠핑카는 둘 데가 없어요. 네, 사실 이런 풀사이즈의 캠핑카는 미국 같은 곳이 아니고서는 사실 주차나 캠핑장을 찾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서는 뭐 게러저볼이라고 표현하던데 일반적인 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차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차량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컨셉하기 때문에 이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네, 저희의 계획을 일단 양산 계획이 잡혀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내년 3월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저희 화성 2호 플랜트에서 기본차를 만들면 그대로 컨버전 센터에서 라이트 캠퍼라는 컨버전 모델이 컨버전 센터에서 나옵니다. 그 라이트 캠퍼는 뭐냐면 평소에는 일상용으로 쓰다가 뒷공간이 3개로 변신합니다. 첫 번째는 차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일단 길이가 2.2m 되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충분히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데스크를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앉아서 노트북이나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자전거나 뭐 골프백들을 아주 많이 실을 수 있는 접거나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실을 수 있는 세 가지 공간을 변모하는 일상 겸용 라이트 캠퍼, 즉 캠퍼를 즐기고 싶은데 일상용으로도 써야 되고 제가 평소에는 차처럼 쓰고 싶은 그런 고객들을 위한 차를 내년에 출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루프탑 텐트나 여기 보시면 마주보기 시트 같은 것들이 적용된 뭐 시장은 작겠지만 진짜 캠핑 매니아를 위한 캠퍼도 현재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뭔가 여러 가지들이 벽에 붙어 있고 막 그렇잖아요. 현대차 그룹의 여러 가지의 재밌는 아이템 중에서 저희 차에 적용된 게 처음 적용된 게 많은데 아까 엠마켓이라는 개념으로 저희 PB5에 들어오고요. 아마 보시면 뭐 테슬라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시면 에드기어 아이템이라고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뭐 이런 겁니다. 그 대시보드 쪽에 체결 구조를 표준화시켜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휴대폰 거치대를 그 체결 구조에 맞는 에드기어 호환 아이템을 어떤 업체가 만들면 그냥 거기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뭐 카고룸에도 있고 저희 뭐 레일 시스템에도 있고 이런 에드기어 아이템을 저희가 처음으로 현대차 그룹 전체에서 앞으로 나올 차에는 다 적용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치 뭐 아이폰, 갤럭시에 이런 액세서리 생태계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차 안에서도 앱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호환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플랫폼 비어드 비클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오진 않겠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경영체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BB 사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스포크 모빌리티 솔루션 이렇게 써놨는데 저희가 24년에 CES에서 플랫폼 비욘드 빅이라는 비전을 선포했고 27년에는 PB7이라는 다음 모델이 나올 때 스마트시티 안에서의 저희 PBB의 모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작으로 지난달에 전주에서 강소형 스마트시티 공항 사업에 저희와 현대차그룹이 선정이 됐는데 저희 PB5 한 15대가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시티 하면 여러 가지로 옛날에는 자율주행이니 유해인이나 삐까번쩍한 컨셉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15분 도시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찾아가는 SOC가 전주에서 얘기하는 컨셉이고 찾아가는 은행,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함께하는 동행하는 저희 장애인과 같이 하는 동행 서비스 이렇게 PB5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시티의 작은 스텝을 레디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로보틱스나 자율주행 유해인과 멀티모달이 조합된 도시 내에서의 PBB가 활약하는 모습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